현재 이번 검수완박 법안 판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에 나섰고 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죠. 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제 나왔는데 두 분께서는 일단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절차는 틀렸지만 그 법의 효력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성공한 날치기는 그러면 유효하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인지 글쎄 민주주의 이 체제 하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조금 귀가 의심스러웠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여당이 이걸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헌재가 절차는 정당했으나 법의 효력은 없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어제 헌재는 인정을 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했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토론과 또 이것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를 두는 것이고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을 한 다음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어제 헌재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통과를 전제로 한 안건조정위의 구성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법은 그 절차를 통하지 않았으면 통과되지 않을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이미 통과됐으니 효력이 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념적 성향이 있다고 구분하거나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어제 굉장히 팽팽하게 5대4의 비율로 의견이 나뉘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한 재판관들이 다 이번 이 검수완박에 관련된 헌법소원에 대해서 기각 결정에 섰다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서용주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저는 예상은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헌재는요. 그러니까 입법권의 취지 부분에 있어서는 늘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입법권에 대해서는 그 존중을 해왔고, 근데 저는 참 이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는 이 정부,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참 한심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요, 최종 결정기관입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은 입장을 바꿔놓고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다소 유감일 수는 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이 그랬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부분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기소권하고 연계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을 헌재는 판단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결국에는 인권 보호를 위한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결국에는 이게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검찰이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도 입법의 취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게 행정부의 입장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절차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흠결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쇼트트랙을 보면 진로 방해가 좀 있었어요. 진로 방해는 조금 있었으나 경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경기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동훈 장관이 이번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검수완박은 위헌이다라고 규정하는 그런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빠져나갈 게 아니라 이번 헌재에서 위헌 소송을 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것이 각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장 표명을 좀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이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었던 것이죠. 그 점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서영주 부대변인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걸 발의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저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본인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언론에 말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헌재 판결에는 민주당의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법의 효력과 관계없이 사과하셨나요? 유감 사과? 표명했습니다. 유감 표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을 지시나요? 지금 한동훈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개죠. 아니, 이 왜 부분에 별개입니까? 대한 절차 아니죠.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죠. 지금 이 있었지만 국권에 대해서 결국에는 헌재가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기각한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는 그래요. 양쪽 다 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장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에게 사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도 거기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죠. 본인들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고 상대방에 대해서만 사퇴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헌재 판결에 대해서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특히 이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고자 만든 안건조정위가 지금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에 의해서 굉장히 무력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된다면 입법에서의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퇴라든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면 결국 정쟁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다면 민주당 역시 거기에 준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헌재 결론은 입법 절차가 다소 미진하나 국회의 자율성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 절차 부분에서 절차상의 미흡성은 인정을 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자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각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헌재의 결정 중에 중요한 거는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검수완박 때문에 이걸 했거든요. 법무부 장관께서. 근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세요.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검수완박이라고 칭하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기소권에 대한 어떤 개혁 의지에 대한 법안 개정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요. 검수완박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헌이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상권분립 체제를 부인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 일본 가서 구류개혁을 했잖아요.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23년에 법무부 장관은 헌재를 무시하고 이게 어떻게 행정 독재 국가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최소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심사숙고하고 부정한 부분이 없었는지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헌재결정위원이라고 하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죠. 예, 예. 아까 말씀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위헌이라고 생각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데 어제 저 브리핑을 보십시오. 인정한다. 그러나 공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최근에 그 당헌 80조와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전해철 의원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대변인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뒤 안 맞는 이 브리핑을 통해서 어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항상 민주당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절차에 좀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결론 내면 그건 끝이야. 이렇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민주라는 글자가 정말 사라져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요. 어제 헌재 판결에 대한 해석과 같이 보면서
아, 민주당은 항상 이런 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저희가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해결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헌법 정신의 기인에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아까 이제 뭐 쇼트트랙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네. 그 진로방해.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은 매번 그럼 진로방해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앞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국민의힘도 집권을 안 해보시고 다수당을 안 해보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치 역사를 보면 날치기 역사는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더 많습니다. 뒤져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날치기 법안이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죠. 예. 그리고 어떤 강행을 하기 위해서 뭐 짧은 시간에 하는 것도 맞지 않죠. 예. 하지만 그게 국회 내에서 여야 간에 자율성 범위 내에서 정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 자율성을 그냥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그러니까 입법부가 예. 좀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조금 어깃장을 놓더라도 이게 정말로 위법성으로 뭐 옛날 같으면 선진화법 이전에는 뭐 물리적인 폭력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국회 내에서 이걸 해결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상이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입법부의 자율성을 그냥 맡겨놓은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헌재의 결정의 주요 골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부분들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만이 말하자면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장 청구권이 있으면 수사와 기소도 검찰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구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당에서는 그거는 이미 판단을 헌재에서 내린 거를 회피하고 절차상의 문제만 지금 트집 잡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겠죠. 안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뭐 지적하는 것처럼 꼼수 탈당 이런 부분들은 안 하도록 국회 내에서 해야겠지만 예. 헌재 결정의 주요 골자를 여당과 한동훈 장관은 솔직히 말하면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입법을 넘어서는 시행령들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집권 여당과 한동훈 장관께서 답을 주셔야 되지. 지금 아까도 김현우 의원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뭐 팩트가 좀 틀렸다는데 한동훈 장관께서 검수완박은 위헌이지만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본인의 워딩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왜 검수완박을 위헌이라고 규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헌재 결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 지금 뭐 지적받은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하지만 어쨌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한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예. 장관의 사퇴를 민주당이 굳이 요구하신다면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지는 모습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거의 의원직 사퇴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어제 이제 헌재의 그 결과를 보면 한동훈 장관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 검수완박에 대한 법이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위헌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중인 법을 폐기할 만큼의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김기현 당대표께서 정치재판소라고 이쪽에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난하신 것의 뜻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는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 효력에 대해서 다시 다투어 보라고 사실은 국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을 냈죠. 왜냐? 이미 시행 중인 법이고 또 거대 야당이 이걸 추진했고 이것이 대립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치적 혼란을
헌법재판소가 미리 걱정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다면 네. 그게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정치재판소라는 비난의 한 요인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날치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옛날에 했으니까 이런 것도 다 그냥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서영주 부대변인도 아까 이제 꼼수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민영배 의원 탈당 부적절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닌가요? 그러면 민영배 의원 사과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네들은 일말의 사과도 안 하면서 남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틈만 나면 사퇴하라고 하고 이런 식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소신 부분에 민영배 의원이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본인이 정치적 소신을 했다고 어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예. 지금 무소속 의원이죠. 탈당을 네. 했으니까요. 예. 복당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절차상의 책임질 부분들을 물으세요.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거나.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가 입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거를 권한쟁의로 헌재 위헌 신청을 한 부분들은요. 이건 솔직히 너무 정치적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검찰을 생각하지 보호하기 않습니다.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헌재가 그걸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너희들 잘못됐어. 이런 거 하지 마. 입법부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행정부의 권한은 옳지 않아. 이런 저는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요.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예. 세상의 모든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의 제기와 그것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또 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법이 수정되고 발전하는 겁니다. 예전에 날치기법 많았죠. 그러나 그때는 누가 이렇게 용감하게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장관이 용감하게 이의 제기했습니다.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절반의 수확은 얻어냈죠.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정치적 행위라고 할 꼼수 탈당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저는 진일보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완성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법안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검수완박, 근데 또 검수원복, 사개특위, 앞으로 갈등들도 많고 이 상황 모두가 서로에게 상처만 남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도 이 결과 가지고도 너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해법이나 서로 마주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회주의라는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법부. 근데 저희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요. 상권 분립이라는 자체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행정 독재입니다. 행정 독재의 기반에는 검찰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니까 검사들이 판을 쳐요. 그리고 검찰 자체의 권한만 주려고 모든 행정력이 집중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요. 131명의 검사 출신들이 사회이사로 갑니다. 각각 기관에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요직은 다 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좀 덜어내서 권력을 분산시키려고 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거 우리 거야. 왜 뺏어가 하면서 헌재에다가 이런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혹대라도 혹을 붙였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 스스로 지금 말하자면 검찰 행정 독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의회와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열쇠는 정부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말하자면 법무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의 처신 이 세 가지가 나름대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입법 취지 부분에 있어서의 입법부 의회주의가 복원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갈등이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의 이제 갈등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국회의 구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금 굉장히 169석에다가 예. 일종의 이제 무소속 또는 정의당까지 합하게 되면 예. 절대적으로 지금 국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저는 이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선에서 이기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할 때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기 이전에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이제 지금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우려를 해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강제적으로 축소시키려고 무리한 일정으로 이걸 이렇게 당기는 과정에서 나왔던 겁니다.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이런 시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했다면 저는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꼼수와 이 싸움, 무리한 싸움의 시작은 민주당이 시작을 했고 그건 입법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저는 결국 국회가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균형적으로 민심을 수용하고 대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다면 팩트 하나만 예. 체크해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검수완박은요. 검수완박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5년 내내 검찰개혁을 하자고 1차, 2차에 거쳐서 했는데 2차가 좀 늦게 됐죠. 뭐 대선 경선도 있었고요. 당내 경선도 있었고. 이건 조국 전 장관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추미애 박범계 장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요. 당시 이낙연 그러니까 전 대표랑 경선하던 시기예요. 그럼 이낙연 대표가 그 후보가 됐을지 이재명 말하자면 대표가 후보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결국엔 검사 출신이 되니까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가겠구나. 검찰이 힘을 실어주겠구나. 이런 우려죠. 이걸 이재명 대표를 보호한다고 하는 건 너무 논리비약인 거 아닐까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시작하기 전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될지 미리 아셨다는 겁니까? 민주당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꼭 문재인 정부에서 다 완성해야 됩니까? 다음 정권에게 이어줄 만큼의 명분이 없는 개혁입니까? 그렇다면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리고 국회에서의 의석수를 민주당이 그렇게 많이 점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분 없는 검찰 개혁을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할 수 없었다면 그게 진정한 검찰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비굴했던 거죠.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만약에 검찰 대통령이 되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검찰 개혁을 외쳤던 조국 장관은 지금 범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종 판결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검찰 개혁을 외쳤던 그 원래의 초심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국민의 공감대를 받기 어려웠고 결국 이 모든 개혁이라는 것은 노동개혁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같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은 국민과 또 다른 상대방의 동의를 없이 본인들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권을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그 임기 내에 끝내는 게 맞죠. 왜 이상하게 그걸 넘겨줘야 됩니까?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하겠다 해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한 거예요, 추진을. 그런데 그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그걸 마무리한 건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는 솔직히 검찰공화국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인 어떤 공격이구나 저도 생각했어요. 설마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되셔서 검찰공화국이 되겠어? 근데 지금 1년 가까이 돼가는데요.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이 법조차도 없었으면요. 이런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뭐 합니까? 야당 내내 뒤지면서 압수수색하고 잡아놓고 지금 솔직히 검찰밖에 안 보여요. 검사밖에 안 보이고 금융원장도 검사고 장관들도 검사고 공공기관장도 검사고 모든 게 검사.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검사 출신으로 임명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약속했던 부분을 마무리 짓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조금 국민들 눈에는 너무 시급했던 부분들의 미흡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완성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이고 그 완성 자체를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정당했다고 손을 들어준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이 것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떤 시각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 이제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좀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양곡관리법은 지금 굉장히 쌀 소비가 줄어들면서 예. 농가의 어려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그건 아마 여야가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법인데요. 저는 지금 정부가 그 남는 물량을 다 사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전문가 그룹에서도 반대도 많고 또 실제로 농민들 안에서도 이게 쌀 농사에 대한 지원만 있으니까 다른 농산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는 부분들, 또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법이 발의되고 오랜 시간을 끄는 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수기를 하자는 것도 있고 또 반대 세력에 대한 존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특히 이제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 이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들이 굉장히 아주 습관화되어 버렸고 그것이 어떤 관행으로 굳어져 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쌀 소비 늘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쌀로 빵을 만들거나 술을 만들거나 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좀 저는 여야가 경쟁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우리가 쌀을 사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상태라면 남는 쌀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우리의 많은 예산을 이 쌀을 사주는데 소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진 사회로 갈수록 복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근데 그런 복지 예산보다 이 쌀을 사주는 것이 더 우선일까? 과연 이게 맞을까? 미래 세대에게 맞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 반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밀어붙였을까? 저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또 하나의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네.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당장의 인기가 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는 굳건한 신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네. 양곡관리법도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이 되고, 다만 행정부와 집권 여당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것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외에 다른 대안을 조금 더 국민적으로 홍보하고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새로운 좀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이 수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별도 입법을 또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양곡관리법을 따로 얘기하면 쌀값 안정화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쌀값이 안정돼야 농민들이 사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사실 거 아니에요. 예. 쌀농사를 많이 지으시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보면은 초가쌀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매입을 하지만 결국에는 쌀농사를 다른 작물, 특화 작물로 바꾸는 작업들이 동시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국회의장의 수정안이 반영이 돼서요. 여야 간에 나름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그냥 오면은 이거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너무 언론 플레이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또 와서 거부권 행사하겠다?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고집을 피우시면서 야당의 어떤 이런 어떻게 단독 처리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법이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살피셔서 좀 몽니 부리듯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꼭 농민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량 조건에 있어서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 입법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선 법사위 뛰어넘어서 직회부를 하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해봤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민의힘이 아예 소통의 여지가 없다고 느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건지, 혹은 그만큼 너무 급하다고 느꼈던 건지 민주당 입장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속 얘기를 보면 예. 상임위에서 여당이 뭐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상임위를 지켜보시면 농림수산위에서 여당 의원들이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으시고요. 들어와도 반대하고요.
그런데 무슨 논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이 논의가 안 되고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니 식상정을 해서 일단 입법 통과를 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솔직히 농민단체나 농민들은요, 이 쌀값 안정화법을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소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무위 결정으로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줄 알았는데 이제 뭐 뒤늦게 좀 이견이 있었다는 것이 전해졌고요. 또 관련해서 이제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데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내부 상황 좀 어떻습니까? 비명계 의원님들이나 또 이 그 만장일치라는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예. 목소리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의겸 대변인께서 만장일치를 표현한 것은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는 네.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당 내는요, 만장일치 부분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더 활동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는 부분에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의사로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럼 김의겸 대변인의 그냥 약간의 소통의 오류 정도로만 보시면 된다고 오류라기보다는 생각하면 이제 될까요? 좀 그 반올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군은 10이다. 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예. 나중에 이제 전해철 의원께서 나는 그렇게 예, 확실하게 만장일치는 좀 의사를 아닌데 전달해달라고. 내 입장을 말해달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죠. 김의겸 대변인께서 예. 전해철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좀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해철 오해가 의원이 없이. 굳이 이렇게 입장을 한 번 더 밝힌 이유는 사실은 본인은 비판적인 시각이었을지 민주당 안에서 이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의견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께서는 받아들이시고 귀담아 듣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이런 분들의 비판 부분들을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굳이 입장까지 내는 전해철 의원의 의견까지도 만장일치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은 안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군은 10이 아닌데 각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네. 구로 그냥 10으로 얘기한 것은 김의겸 대변인께서 조금은 좀 실수하신 것 같고요. 아.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연아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매번 김의겸 의원 거는 실수라고 그러시네요. 실수가 쌓이면 그게 실력입니다. 대변인 그만하셔야죠. 저는 이제 김의겸 대변인한테는 꼬리표가 붙을 것 같아요. 거짓말 대변인. 아니 어떻게 만장일치가 9.5고 뭐 반올림 이런 얘기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전해철 의원의 이의제기는 저는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본인이 SNS에 개인적으로 표기한 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수정하도록 얘기한 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예. 공식적으로 저는 제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날 퇴장하셨어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걸 갖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만장일치로 꼭 통과돼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다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몇 명 중에 정족수가 얼마였고 누가 찬성하셨고 과반수로 넘어갔다, 통과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왜 거기에다가 굳이 있지도 않은 사실에 만장일치라는 거를 대변인이 일종의 애드립을 넣어서 했을까? 이건 의도가 있는 거죠. 아, 당내에 그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서 완전히 묻으려고 하는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고. 전략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저는 김의겸 대변인의 이런 거짓말은 습관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참 못 고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변인은 당의 입이고 얼굴입니다. 민주당에 먹칠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당직 개편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쯤에서 민주당이야말로 김의겸 대변인부터 좀 사퇴시켜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국무위원이든 뭐 여당의 누구든 사퇴하라고 하시고요. 아니 대변인 하나도 못 자르면서 무슨 국무위원들한테 맨날 탄핵, 사퇴 얘기 운운하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뭐 여당 입장
그러니까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의견 50명 정도 내면서 민주당한테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 안에서 조금씩 나오는 비명계 의견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압박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흐름들 어떤 태도로 좀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일단 당무위 결정이 주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정치 탄압이다. 라는 게 당무위 결정입니다. 그게 이제 만장일치냐 아니냐 논박을 떠나서요. 예. 그럼 두 번째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에 들어온 것은 예.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국민의힘에서 이걸 걸고 넘어지면서 이재명 대표를 걸 거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건 별건입니다. 하영재 의원은 하영재 의원대로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겁니다. 지금 받았다는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된 거잖아요. 저는 그 이면에는 또 검찰도 있다고 봐요. 검찰 자체가 던진 거죠. 던져놓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외통수를 건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도성이 난 분명히 있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어떻게 벗어날 거야? 이 체포동의안 국민의힘 의원을 던졌어. 근데 예. 국민의힘은 이거를 가결시킬 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느라고 방탄할 거잖아. 이 프레임을 저는 어느 정도의 어떤 암묵적인 느낌상의 어떤 함의가 있지 않았냐라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는 그냥 별건으로 그러니까 의원들의 자율 판단에 맡겨서 가는 것이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탄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영재 의원의 어떤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과는 상관없이 그대로 당무의 결정대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